그러면 5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바로 가죠. 네. 5주차는 근데 지난 주차 이제 마인드 준비가 CS 할 준비가 됐으니 이제 주문과 문의만 쏟아지면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렇겠죠.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짜 상품을 등록하는 단계로 가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두 개로 나눠지죠. 고도몰과 쿠팡으로 먼저 가기로 했는데 네. 고도몰을 선택한 이유는 뭐 나중에 얘기해 주겠지만 뭐 플레이오토나 이쪽이랑 연동이 좀 잘 돼가지고 나중에 쿠팡이나 뭐 고도몰, 오픈마켓 다 주문을 한꺼번에 수집할 수 있는 솔루션이 플레이오토란 건데 그거랑 지금 고도몰이 잘 연동이 되고 카페24는 살짝 문제가 있어가지고 먼저 고도몰을 추천드려서 그렇게 만든 거고 네. 고도몰은 이미 근데 PG 때문에 상품을 좀 올려보셨죠? 네, 다 그러니까 일부분을 올려봤고, 나도 사실 이제 좀 그러니까 번외적인 얘기지만, 옛날에 식스샵이라고 이제 한창, 이제 광고도 많이 하고, 굉장히 홈페이지 만들기 되게 적합해요. 쇼핑몰 만들기. 그래서 식스샵을 계속 이용을 하다가, 고도몰을 만들려고 하니까, 고도몰은 사실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거든요. 카페24나 고도몰이나 HTML을 써야 되니까, HTML을 써야 되는 거는 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식스샵을 이용을 해볼까라고 잠깐 고민을 해봤는데, 막상 이제 도매 사이트에서 그 파일, 엑셀 파일 다운로드 보니까 식스샵에 연동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아 이게 왜 고도몰로 하라는지를 딱 바로 이해를 했어요. 네. 그래서 다 포기하고 고도몰로 다시. 네. 좀 처음에 좀 어려웠는데 어차피 중요한 핵심적인 것만 이제 익혀서 등록하면 되는 거니까 욕심 안 부리고 고도몰로 갔습니다. 네. 한번 몇천 개까지 이미 등록은 했다고. 네, 일단 2,000개 넘겼고 좀 익숙해지면은 2,000개 넘기는 거는 그러니까 뭐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엑셀을 그냥 입력만 하면 되는 거니까. 대신에 아까 말씀을 아까 하셨나요? 저번 주에 하셨나요? 제가 기억 안 나지만 네, 그게 코드 정리를 잘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나중에는 그 이제 부분 올리다 보니까 내가 저번에 코드하고 지금 코드가 연계성이 없으면은 나중에 찾기도 힘들고 정리도 안 될 것 같다 싶어서 처음에 올렸다가 그걸 알고 다 삭제해서 다시 넘버링 붙인 다음에 다시 올렸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잠깐 전에 들었던 얘기는 고도몰이 어쨌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고도몰이 예전 버전이라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오메가가 넘으면 업로드가 에러가 그런 게 있었는데 혹시 똑같이 있었나요? 나는 20MB가 넘으면 안 된다는 에러가 떴었어요. 근데 약간 일시적인 오류인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할 때 또 되더라고요. 네. 카페24는 5,000개씩 올라가게 돼 있고 5,000개 넘으면 안 되게 돼 있고 그래서 다 잘라야 돼요. 고도몰은 용량 네. 단위로 그렇게 있으니까 앞으로 만약에 몇만 개 올려야 될 때는 그런 거 고려해서 좀 쪼개면서 해야 되는 게 또 되고 네. 고도몰은 사실은 진짜 고도몰 상품 업로드 양식만 참고하면 사실 네네네네. 누구나 좀 할 수 있는 맞아요. 부분이잖아. 그걸 얘기해준 대로 정말 코드만 좀 잘 정하면 그 코드의 룰을 본인만의 룰대로 딱 정확하게 정하기만 하면 어떤 CS과도 다 응대가 되고 발주도 넣을 수 있으니까 네. 그것만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도물 말고 워드프레스도 있고 카페24도 있고 식스샵도 있고 그다음에 또 윅스. 그러니까 윅스나 식스샵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되게 편한 게 제 홈페이지 디자인하는 걸 파워포인트처럼 이제 만들 수 있으니까 사실 편하긴 한데 이제 고도몰은 많이 불편하죠. HTML이 기본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 헤맸어. 사실 그 헤매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내가 로고를 하나 바꾸고 싶은데 어디서 바꾸는지 모르겠는 거야. 아 맞아. 네, 그래서 뭐 그거 좀 어려웠는데 하나만 바꾸고 나면은 적합하게 할 수 있으니까. 네. 배너 하나와 하단 정보만 일단 바꿔도 맞아요. 네. 그것만 해도. 네. 그러면 일단 PG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니까 네, 그렇죠. 쿠팡 오늘 그럼 등록을 한번 들어가는데 뭐 예전부터 많이 말했지만 우리가 바꿀 건 크게 세 가지였죠. 목록 이미지랑 카테고리랑 그다음에 이제 상품명. 우리는 어떻게든 젠트레이드 거를 그냥 쿠팡에 올리는 거는 누구나 하고 있고 이미 수만 명의 판매자들이 똑같은 제품을 똑같은 이미지로 다 올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대로 쿠팡에 올리면은 매출이 진짜 가끔 하나가 팔리긴 한데 잘 안 나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든 바꿔서 네. 쿠팡이 지금 자동과 수동을 병행하면서 어쨌든 같은 제품들을 묶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사업자들은 어떻게든 풀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네이버 지식 쇼핑에서도 안 묶기. 네이버 지식 쇼핑 가끔 보면 뭐 판매처 수백 곳 해가지고 이렇게 묶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가격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꼭 피해가야 되는. 그리고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묶인다는 개념을 좀 정확하게 좀 왜 묶이면 안 되는지 그다음에 뭐 묶인다는 개념이 어떤 건지 이런 걸 좀 설명을 해주면 좀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네. 묶인다는 건 일단은 그냥 예를 들어 하나의 제품을 페이지를 다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셀러별로 하나하나 항목별로 노출이 돼야 되는데 네네. 노출 하나에다가 모든 셀러가 붙는 구조다 보니까 네.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메뉴의 걸 누르게 되고 메뉴의 건 대부분 최저가죠. 아. 그래서 우리는 묶이다 보면 우리 상품 자체가 노출이 전혀 안 되고 최저가 셀러들만
카테고리만 팔게 됩니다. 쿠팡이 지금 근데 아마존을 따라하기 때문에 같은 제품은 다 한 페이지로 같이 넣어버려요. 그래서 너와 내가 같은 제품을 팔고 있으면 같은 페이지니까, 근데 같은 페이지인데 만약에 내가 더 싸 그러면 자꾸 구매하기 누르면 자연스럽게 나한테 주문이 가. 근데 우리는 말했다시피 가격 경쟁력이 없으니까 네네네. 어떻게든 이거를 합쳐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게 포인트다 보니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꼼수인 것도 있는 거죠. 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제품마다 뭐 EAN이든 뭐 UPC든 코드 때문에 네. 이건 무조건 같은 제품이다라고 구별이 할 수 있는데 네. 이미지가 달라도 우리나라는 사실 그게 없다 아직까지는, 보니까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출을 낼 수 있는 거라서 이 세 가지를 약간 수고스럽겠지만 꼭 바꾸면은 확실히 안 묶이고 매출도 더 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씩 이제 들어가 보면 사실은 목록 이미지는 제가 네. 해보니까 네. 뭐 포토스케이프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처음 들어봤어요. 포토스케이프, 포토샵, 심지어 그림판 네. 아무거나 써서든 뭐 무료 이미지 툴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네네. 기존 목록 이미지 URL잖아요. 뭐 네네. 이미지 호스팅은 알고 계시죠? 네네네네. 그건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URL 그대로 쓰면 아까 말했다시피 너무 다 같이 파는 거니까 상세 이미지 속에서 요 부분 따면은 목록 이미지로 적합하겠다 싶은 것들을 캡처하는 거죠. 네네네. 윈도우 캡처 툴을 캡처해서 이제 목록 이미지로 따로 저장을 하는 그거를 이제 이미지 호스팅에 올려서 네. 본인 뭐 이미지 호스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ESM에서 공짜로 제공하는 게 용량이 꽤 크니까 네네. 그걸로 하면 될 텐데 그걸로 변환하면은 이제 본인만의 목록 이미지가 나타나는 거니까 네. 다른 사람과 어지간하면 겹치지 않아요. 그런 게 있고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쿠팡은 이셀러스로 지금 등록하는 게 제일 좋은데 네네. 그래서 아마 제가 이거 끝나고 또 연락을 할 텐데 네. 이셀러스가 이제 처음에 가입하면 14일 무료거든요. 음. 무료로 어쨌든 주문의 성과를 봐야 이거 네네. 쓸만한 그래도 마음이 생기니까 네. 14일 내에 우리는 승부를 봐야 되는 거고 이셀러스 이제 엑셀이랑 비슷해요. 고도몰 엑셀이랑 비슷한데 이셀러스 등록 양식을 받아보면 쿠팡도 있고 뭐 옥션 지마켓 다 있는데 우리의 일단 1차 목표는 쿠팡이니까 네. 쿠팡 카테고리는 개별로 다 맞추는 네. 개별로 맞춘다는 거는 이셀러스 표준 카테고리가 있는데 네. 그거는 이런 거죠. 이셀러스에서 만든 카테고리인데 우리 카테고리에 맞추면 모든 마켓을 다 유사한 카테고리를 맞춰줘 이런 건데 네. 그게 정확하지 않은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쿠팡에 맞게 하나하나 본인이 수동으로 맞춰놓는 거죠. 그러면 상품을 업로드할 수 있는 상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 일일이 다 수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귀찮다고 한 번에 올리면 나 다 올렸는데 왜 안 팔려 이런 분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안 묶이고 다른 판매자랑 다르게 그리고 우리만의 창고에서 가지고 있는 양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목록 이미지는 그런 식으로 수고스럽지만 그리고 목록 이미지 규칙을 본인이 만든 그 제품 코드로 바꿔놓으면 편하고 그러면 호스팅 할 때도 그대로 네네. 올려서 그냥 URL을 코드대로 엑셀로 그냥 하면 되니까 되고 카테고리는 이셀러스 양식을 통해서 언제든 입력하면 되는 거고 이제 상품명인데 네. 카테고리는 이제 하면서 고dom을 했던 것처럼 그냥 네네네. 하면 되는 거고 상품명은 이제 몇 가지를 쓸 텐데 상품명 같은 경우는 네이버 광고랑 네. 그다음에 연관 검색어, 구글 보통 그다음에 구글 이렇게 저는 세 곳 정도를 사용하는데 혹시 네. 네이버 광고 시스템 활용해 보셨나요? 활용은 해봤는데 아주 잠깐 했기 때문에 보면- 잘 알지는 못합니다. 네이버 광고가 어쨌든 광고를 우리가 광고주로서 로그인을 하면 네이버에서 제공해 주는 게 어떤 키워드를 얼마나 검색이 된다 이거를 보여주니까 우리는 어쨌든 상품명을 바꿔야 되는데 사람들이 검색하는 걸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참 네이버 광고 시스템과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티셔츠를 둘 다 입고 있으니까 네. 티셔츠 상품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도매 사이트의 상품명이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는 티셔츠. 힘 티셔츠 막 이렇게 상품명 이런 네. 게 가끔 있어요 진짜. 네네네네. 이게 상품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네. 요즘은 이제 고도물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되어 있는데 상품명은 G마켓 옵션은 50바이트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5자죠 한글로. 네네. 쿠팡은 좀 더 길게 되는데 네. 어쨌든 사람들이 검색 안 하는 건 다 지우고 네. 그리고 이거라고 하면 보통은 티셔츠 뒤에 어떤 식이냐면 브랜드들은 막 TS012 모델명도 있어요. 그렇죠. 이러니까 우리는 저라면은 이걸 지웁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지웁니다. 어. 근데 만약에 티셔츠에 호랑이 무늬가 있다. 네. 그러면 사람들이 뭐 호랑이 무늬 티셔츠 이걸 아마 검색한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저라면 뭐 호랑이 무늬 티셔츠라고 하고 이거 빼게 이렇게 네. 하고 뒤에 자리가 좀 더 남으니까 네. 사람들이 검색하는 뭔가 V넥을 넣어서 뭐 이런 식으로 라운드넥 해서 자릿수를 사람들이 검색 안 하는 거는 다 빼고 모델명도 빼요. 왜냐하면 모델명을 넣어버리면 같은 모델명으로 최저가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테니
우리는 이게 나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피해야 되니까 경쟁 구도를 피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든 네. 뭐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들 이거 모델명으로 검색해서 하니까 그쵸. 그래서 상품명을 이렇게 가공을 다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네이버는 광고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연관 검색어는 예를 들어서 티셔츠 검색했을 때 네이버에 연관 검색어도 뜨고 지식 쇼핑에도 이제 티셔츠 했을 때 연관 검색어가 쭈르륵 뜨거든요. 네. 그것들을 활용하는 그리고 구글도 똑같이 광고 시스템 중에 보면은 이제 애드워즈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많이 쓰는 키워드들이 나오니까 거기서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네이버 광고나 연관 검색어나 구글이나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뽑아내는 종의 그런 우리가 창고 같은 존재네. 예. 그러니까 내가 뭐 아무거나 상상해서 써봤자 사람들이 검색 안 하면서 뭐 아무것도 이제 효과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검색하는 단어를 여기서 추출해낸다 이런 개념이죠. 예. 그리고 해보니까 경험상 해보니까 이제 공급처들은 대부분 이걸 신경 안 쓰니까 그냥 아까처럼 상품명은 돼 있으니까 우리 같이 키워드가 추가된 곳에서 팔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검색량이 보통 네이버에서 보면 검색량 상위 수준부터 보이거든요. 네. 근데 검색량이 많은 게 오히려 경쟁이 따지고 보면 심하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냥 티셔츠보다 호랑이 무늬 티셔츠가 분명히 검색은 적겠지만 우리 같은 판매 상품도 적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검색이 적지만 하는 사람들이 검색은 하는 그런 키워드를 굉장히 좋아해요. 너무 제네럴한 게 아니라 조금 사람들이 찾는 좀 더 세부적인 정보가 좀 제목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호랑이 무늬 티셔츠는 한 달에 PC 검색량이 한 100건인데 네. 그냥 티셔츠는 분명히 수만 건이겠죠. 네.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건 호랑이 무늬 티셔츠. 100건이라도 100건 판매 상품도 적을 거니와 그 중에서 분명히 우리 무늬 티셔츠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그런 식으로 요 세 가지를 가공을 해서 이제 쿠팡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네네네. 저 이제 아마 지금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말을 했지만 배워야 될 게 꽤 많은 거죠. 그렇겠죠. 이셀러스를 네네. 또 부딪혀야 되는 네네네네. 거고 이셀러스 양식을 또 배워야 되는 거고 목록 이미지 때문에 이제 캡처나 이런 것들은 행정병이니까 잘하실 거고 어느 정도 할 수는 있겠죠. 네네네네. 근데 캡처한 것도 또 포인트 하나가 네. 캡처한 게 이미지 사이즈가 분명히 좀 작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픽셀이 작겠죠. 예. 요즘 트렌드에 맞게 강제 변화를 시켜. 화질이 좀 깨진다 한들 네. 우리는 노출이 잘 돼야 되니까 네. 무조건 천천으로 무조건 픽셀을 무조건 막 이게 비율이 좀 엉클어져도 천천으로 왜냐하면 그게 노출 기본 기준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천천으로 바꾸면서 저장한 거를 일괄적으로 이제 이미지 호칭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면 되고 그러면 이제 팁이 어느 정도 된대요. 나 이게 지금 와서 질문하기 좀 늦었을 수 있는데 나는 진짜 목록 이미지가 상세 제품 이미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목록이 뭘 말해? 제품 상세에 나오는 그 목록 큰 가로로 세로로 긴 이미지 말고 네네네. 그냥 대표 이미지 그 제품 앞에 붙어 있는 그거? 앞에 붙어 있는 상품명과 같이 보이는 그거가 리스트 이미지. 근데 그게 천천히 그만큼 해상도 높 높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요즘 마켓에서 그 요구하는 수준이 천천히 아니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G마켓 옵션은 점수로 이제 노출 순위를 정하는데 노출 점수 자체가 낮아버린. 그러니까 상세 이미지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앞에 대표적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상세 예전에 하나 찍어가지고 캡처해서 원래 제공한 이미지가 아닌 다른 이미지로 내가 그렇죠. 넣는다는 그게 얘기죠. 그런 거였구나. 목록 이미지라고 하면 사실은 보면 뭐 얼마나 티셔츠 한번 해보죠. 기왕한 김에. 네. 이렇게 보면은 연관 검색어 여기 쭉 많죠. 네네네. 더보기 하면 더 뜰 거고 네. 이것들 활용하면 되고 요게 목록이 대표 이미지죠. 그 이미지를 말한 거였구나. 이 이미지가 사실은 지금 작아 보여도 저게 천천히 안 되면은 노출 자체가 낮아지니까. 저거는 이제 어차피 깨져도 상관이 없겠네. 어차피 사람들이 크게 볼 거 아니니까. 그렇죠. 저기 대표 이미지만 잘 나오면 되는 거니까. 강제로 그래서 뭐 RC나 아니면 뭐 무료 포토티프나 다 되거든요. 그런 거 활용해서 캡처하면 써가지고 만들어도 되고. 그쵸. 근데 캡처했을 때 천천히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다 저장한 다음에 이제 업로드하기 전에 일괄로 천천 변환하는 작업을 꼭 해줘야 나중에 미래적으로 또 하나 팁을 자면 이제 국내는 이제 예전에 막 테두리에 막 노란색 넣고 어떻게든 눈에 띄게 반짝반짝도 하고 움직이는 GIF가 들어가고 많았었는데 이제 미국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냥 흰 배경에 제품만 나온 걸 추구하고 있어요. 하나둘 이제 다들 쫓아가고 있어서 앞으로는 만약에 캡처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그런 식으로 맞춰가는 깔끔하게 제품이 부각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캡처하는 것도 네. 좋습니다. 일종의 트렌드고 만약에 자기가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은 그냥 그렇게 딱 해도 상관은 없겠죠. 네.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좀 눈에 띄게 하고 싶어라고 하면은 그냥 테두리 넣고 하면 좋긴 한데 테두리 넣으면 이제 문제가 이제 뭐 지식 쇼핑 광고 같은 게 제한이 돼요. 그냥 흰 배경의 제품이 아니면 너는 광고 못해 이런 게 또 있으니까 미래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걸 추천은 해서 그래서 이제 당신은 다음 주까지 공부할 게 꽤 많아졌어요.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이제 저랑 얘기해봐야겠지만 이제 본인 원래 주사업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투잡처럼 이제 할 텐데 그렇죠. 하루에 몇 개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소화량을 보고 한번 쭉쭉 해봐야 되는 거고. 네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5주차니까 다음 주차까지는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만날 때는 쿠팡에 뭐라도 하나 등록해보기, 최소 하나라도 등록해보기가 미션으로 하죠.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를 등록하는데 세 가지를 다 변환해서 네. 웃기지 않게 등록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미션 과제를 꼭 미션 컴플리스해서 네. 네, 다음 주엔 다시 준비된 오케이. 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잘하면 다음 주에 고도몰에서 이미 매출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 첫 매출을 빠르다면 아마 승인 다 나고 하면 무조건 그 정도면 네네네. 그러면 이번 주를 이렇게 끝내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한번 쿠팡으로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쿠팡을 가지고 또 어떻게 성과가 나는지를 가져오겠습니다.